대법원 2023도 1만 2127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 전자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핵심 증거처럼 작동한 사건에서 그 무관 전자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까지도 2차적 증거로 보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원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갑에 대해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제1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그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 등 이른바 무관 전자정보를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한 뒤 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검찰의 수사 의뢰 자료로 넘겼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무관 전자정보를 토대로 갑의 뇌물공여 및 공무원 등 지위에 있는 을, 병, 정 등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개시했고 무관 전자정보의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범행의 일시, 장소, 금액을 특정한 다음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피고인들은 무관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이나 그 정리자료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 그 뒤 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쟁점은 법정에서 한 진술 자체가 독립된 증거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로 모아졌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제1영장 범위를 넘어선 무관 전자정보의 탐색 수집 보관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에 비추어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다. 둘째,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 무관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뿐 아니라 그 조서들을 거쳐 형성된 피고인 증인의 법정 진술까지도 2차적 증거로 보아 배제해야 하는지다. 셋째, 만약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예외를 뒷받침하는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특히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라는 형태를 이유로 쉽게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다시 확고히 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이고 그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배제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처럼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보호되는 권리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2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정까지 전체적으로 종합해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이 특히 날카로운 지점을 찍은 것은 증명책임과 법정 진술의 취급이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위법한 1차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이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1차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도 1차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진술로 보기 쉬워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적용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무관 전자정보의 수집, 보관 자체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고 뇌물수사는 그 무관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무관 전자정보의 존재와 내용을 제시받거나 전제로 신문받았고 그 뒤 법정 진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간격도 길지 않으며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나오게 된 직접적 원인이 위법 수집된 무관 전자정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증인들의 경우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무관 전자정보가 직접 제시 인용되거나 비록 면전 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특정된 경위와 신문 내용에 비추어 무관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애초에 그 진술이 형성 제출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결국 피고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이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한 이상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적 비판과 평석의 초점은 디지털 수사 환경에서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위험에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개인의 사생활 전부를 열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어서 관련성 통제가 무너지면 영장주의는 선언으로 전락한다. 이 사건처럼 무관 전자정보를 발견한 뒤 폐기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며 별건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방식이 용인된다면 적법 절차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 앞에서 후퇴하게 된다. 대법원이 위법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예외의 문턱을 높이며 그 예외의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킨 것은 헌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회복하려는 태도로 평가된다. 형사법적 비판과 평석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긴장이 남는다. 원심이 일부 법정 진술을 살리려 했던 논리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임의 진술이라는 형식적 정당성에 기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가 수사 전체를 설계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그 자료를 제시받아 심리적으로 부인 불가능한 프레임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에서의 인정이 곧바로 독립성과 자발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접근은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실무상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한 법정 진술이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구체화가 어렵다는 과제를 남긴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적어도 위법한 1차 증거가 핵심 동력이 된 사건에서 법정 진술을 손쉽게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배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다는 점에서 전자정보 수사의 시대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실질화한 대표적인 방향타로 기능한다.